최근 한국과 중국의 이단 사이비 단체에 의한 폐해가 커지면서 한중 교계가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새롭게 적용됩니다.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살펴봤습니다. 최근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차별금지 내용의 평등법을 발의한 가운데 건강한 가정을 지키기 위한 공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미국 내 기독교 정신을 근간으로 한 대학을 운영하며 교육선교에 앞장서온 윤석준 미국 언더우드 대학교 총장이 한국 기독교 학술상을 수상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 사이비 단체들이 한국을 넘어 중국까지 진출하면서 관련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양국 간 공동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인데요. 최근 한중교계가 이단 정보를 공유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최상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가 중국에서 퍼질 당시 이단 신천지 교도들이 우한에서 활동했다는 정황이 나오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습니다. 신천지가 중국까지 세를 뻗치고 있다는 사실이 대외적으로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신천지는 이미 중국 정부의 공인을 받은 3자 교회는 물론 가정교회까지 깊이 침투해 있다는 증언이 나옵니다. 요즘에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아마 그분들은 더 왕성하게 좀 일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좀 제재돼서 마음대로 모이지 못하지만은 오히려 3자 교회가 못 모이다 보니까 가정교회나 이단들이 숨어서 활동들이 더 많이 한다고. 신천지 폐해가 커지자 중국 당국은 지난 2017년부터 한국발 이단 단체들의 동향을 파악하며 대처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단들의 포교가 은밀히 이뤄지는 데다 활동 반경이 워낙 넓어 실제 대응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교회 지도자가 턱없이 부족하고 체계적인 신학교육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단 대처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성도들 역시 성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다 보니 성경 공부를 미끼로 한 이단들의 포교가 활발한 상태입니다. 한중교회 간 공동 대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3년 전부터 중국 정부의 종교 관련 관계자들과 교류해온 장로회 신학대학교는 최근 이단 공동 대처를 위해 중국교회 목회자들과의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전능신교 등 중국에서 발호한 이단 역시 국내로 급격히 유입되고 있는 만큼 양국에서 활동하는 주요 이단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대책을 함께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먼저 성경적으로 분석해주고 그리고 사회적 문제, 뭐가 문제다. 이걸 정해줘야 되는데 이 정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자산이라는 게 사실 지식적인 거, 연구적인 거 이런 부분이고 또 체대로 같이 빌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류회 참석자들은 특히 중국의 경우 이단 연구 활동이 어려운 상황으로 반증 교리 등을 갖춘 한국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중국 목회자들과 교류하며 이단 대처에 협력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중국교회는 아직 그 신학적인 성숙도면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협력을 통해서 한국의 기독교 이미지도 그렇고 중국교회가 이단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어떤 그에 대한 대처를 하는데 필요한 협력이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단으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 이단 대처를 위한 국가 간의 지혜로운 협력과 공동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최상경입니다. 오는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새롭게 적용됩니다. 현행 5단계 거리두기가 4단계로 축소되고 다중 이용시설 영업 제한이 완화되는데요. 교회 현장 예배 참석률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국적으로 새롭게 적용됩니다. 새로 바뀌는 거리두기 개편안은 현행 1.5단계와 2.5단계가 사라지고 4단계로 간소화됩니다. 단계는 일일 확진자 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500명 미만은 1단계, 500명 이상이면 2단계, 1000명 이상은 3단계, 2000명 이상은 4단계가 적용됩니다. 자영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는 최소화하되 사적 모임 제한 등 개인의 활동 규제는 유지합니다. 현재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할 때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 적용이 유력합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현재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 식당과 카페의 매장 내 영업시간이 밤 12시로 2시간 연장됩니다.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완화돼 7월 14일까지 2주간은 6명, 15일부터는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영업 제한이 없으며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백신 접종자에 대한 방역 조치도 완화됩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7월부터 공원과 등산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회 정규 예배 등 종교 활동 제한도 완화됩니다. 비접종자 기준으로 1단계는 정규 예배 수용 인원의 50%, 2단계는 30%가 적용되며 성가대나 소모임 운영은 제한됩니다. 1차 백신 접종자는 이 같은 인원 제한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백신 접종자로만 구성된 성가대나 소모임 운영도 가능해집니다. 새로운 개편안은 수도권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7월 14일까지 2주간의 이행 기간을 가집니다. 정부는 새 거리두기 시행에 앞서 이번 주 지자체별 적용 단계를 확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구TV 뉴스 한혜인입니다.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등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동성 간의 혼인을 인정해달라는 취지에서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한 반대 진영의 거센 반발에 직면해 있는데요.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이른바 평등법 법안 발의로 건강한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교계에서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현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독교계와 시민단체들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양성평등이 무너지고 건강한 가정이 해체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평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평등법을 발의하면서 이런 목소리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연합해 만든 건강한 가정 만들기 국민운동본부는 해당 법안의 통과를 저지하고 동성애 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으로부터 건강한 가정을 지키자는 뜻을 모아 공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조배숙 보건법률가회 상임대표를 비롯해 기런평 한동대 석좌교수, 조영길 변호사 등이 강사로 나서 차별금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의 문제점들을 설명했습니다. 조배숙 대표는 차별금지법을 먼저 시행한 일부 국가에서 동성 간 혼인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남성으로 성전환한 여성이 아이를 낳아 남성 부부가 아이를 갖게 된 경우가 발생한다며 이는 전통적인 가정을 허물고 근본적인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민 의원이 발의안 말고 그 전에 초안이라고 하면서 돌린 안에는 종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는 예외 조항을 두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의할 때 보니까 그것이 빠졌습니다. 이 가족정책기본법에서 가족이 무언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기런평 교수는 국내외 연구와 통계를 근거로 들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의 관계를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과거 동성애 경험이 있는 수십만 명의 유전체를 조사했더니 동성애 유발 유전자는 없었고 현재 유엔에 속한 대부분의 회원 국가들도 동성애에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길 교수는 무엇보다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마음으로 생각하는 성별을 법적으로 인정해야 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한 대학교에서 성중립 화장실을 만들겠다고 결정하면서 사회적으로 혼란을 가져오기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차별금지법이 사회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가장 큰 피해는 종교계와 여성, 학부모 등이 받게 될 것이라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 한국 근대교육의 초석을 놓은 언더우드 선교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미국에 세워진 언더우드 대학교. 이 설립자인 윤석준 총장이 기독교 정신을 근간으로 한 대학을 미국에서 운영하며 교육 선교에 앞장서온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 기독교 학술상을 수상했습니다. 천보라 기자입니다. 한국 기독교 선교의 개척자로 불리는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 선교사. 그가 이 땅에서 일군 여러 사역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근대교육에 초석을 놓은 일입니다. 윤석준 총장은 10년 전 언더우드 선교사의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 그의 이름을 딴 언더우드 대학교를 미국 애틀란타에 설립했습니다. 언더우드 대학교는 소규모 대학부 학사과정으로 개교했으나 현재 일반학과는 물론 신학학사와 석사과정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8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125개의 학교를 세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의 뜻을 쫓는 허드슨 테일러 대학교도 설립하는 등 교육 선교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윤 총장은 최근 그간의 교육 선교 공헌을 인정받아 제11회 한국 기독교 학술상을 수상했습니다. 윤 총장은 현재 4개의 학교를 기반으로 21세기의 새로운 교육 선교의 모퉁이돌을 세우고
미국과 한국, 아시아와 온 세계의 교육 선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운동을 다시 일으키려는 비전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윤 총장은 이날 미국에 이어 중국의 복음화를 위한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비전은 사실 목적지입니다. 우리의 미션은 내비게이션이죠. 움직이며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학교, 올바른 교회, 올바른 크리스찬 비즈니스로 중국을 둘러싸는 게 제가 할 일입니다. 한국기독교학술원은 2001년부터 기독교적 신념을 바탕으로 각 분야에서 학술 연구 활동을 통해 사회에 공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국기독교학술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천보라입니다. 한국교회연합 복지위원회와 미주기독교총연합회가 한국전쟁 71주년을 맞아 참전 용사를 위한 보훈 행사를 열었습니다. 주최 측은 북한군의 침입으로부터 포항을 지켜낸 참전 용사이자 유일한 학도병 생존자인 김만규 목사를 초청해 공로를 치하했습니다. 15 나이에 학도병을 자원한 김 목사는 학생이었던 전우들은 제대로 훈련을 받지도 못했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투에 뛰어들었다며 이들의 애국심과 희생정신, 전쟁에 대한 경각심을 후손들이 기억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한인기독교방송협회와 사단법인 세계한인방송협회 신임회장 김명전 구TV 대표가 한국교회연합 송태섭 대표회장을 만나 미디어 선교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 회장은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을 위해 국내 기독교 방송사들이 제작한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며 한교연 측에서 한인 기독교 방송과 교류하면서 미디어 선교의 지경이 넓혀지도록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송태섭 대표회장은 코로나19 이후 미디어의 역할이 커졌다는 데 공감하면서 코로나19 이후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연합회 차원에서도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보여준 무자비한 재앙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기독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호흡, 탈핵을 향한 움직임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2021 탈핵 아카데미에선 4개의 청년 단체가 모여 핵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행사는 오는 7월 1일부터 모두 3차례에 걸쳐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진행됩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쿠팡의 이천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김동식 구조대장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1계급 특진된 김 대장은 국립대전 현충원에 안장됩니다. 화재 현장에선 닷새째 잔불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화재 초기에 스프링클러가 8분 동안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이 꺼지면 경찰은 현장 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 등을 수사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석 달 동안 적용되는 전기요금을 또 동결했습니다. 한국전력은 연료비 조정 단가를 2분기와 같은 킬로와트시당 3원으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와 2분기 이후 높은 물가 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요금 인상 유보 권한을 발동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하반기에도 높은 연료비 수준이 유지되거나 연료비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경우 4분기에는 연료비 변동분이 조정 단가에 반영되도록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학기 전면 등교를 앞두고 교육부가 일선 학교에 방역 인력을 최대 6만 명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 수요 조사를 토대로 2학기 방역 인력 5만 명을 일선 학교에 지원하고 이를 위해 1,617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개학 이후 추가 수요 조사를 거쳐 약 10,000명 규모의 추가 방역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급식 방역과 관련해 칸막이 설치 확대와 지정 좌석제 운영 등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앞으로 장애인과 유공자의 6인승 차량도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에 장애인과 유공자 등의 6인승 차량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6인승 차량의 경우 배기량 2000cc 이하인 경우만 통행료 감면 대상이었지만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배기량 제한 없이 모든 6인승 차량이 감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구TV 뉴스 진은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5개월째 쿠데타가 지속되고 있는 미얀마에서 군부와 반군부 세력이 각각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인명피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유엔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군부 탄압 과정에서 860명이 넘는 시민들이 사망하면서 비폭력 투쟁이 최근에는 무장 투쟁으로 양상이 바뀌며 점차 내전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유엔은 성명에서 모든 위기와 관련된 이들은 국제적인 인권 규범과 기준을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이 중국 기업의 통신 장비에 대한 전면 승인 금지를 추진합니다. 대상은 화웨이 등 5개 중국 회사의 통신 장비입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 FCC의 제시카 로젠워슬 위원장은 신뢰할 수 없는 장비와 판매자를 배제하기 위해 나선 것이라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시장 경제 원칙을 거스르는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FCC는 검토 기간을 거쳐 몇 주 뒤 최종 투표를 통해 금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사망자가 400만 명을 넘었습니다. 2019년 12월 말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 발병이 처음 보고된 뒤 1년 6개월 만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중 미국과 브라질, 인도, 러시아 등 5개국의 코로나19 사망자가 전 세계 사망자 수의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남미 국가들이 올해 3월 이후 전 세계 신규 감염의 43%를 차지하며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태국 푸켓 주민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60%를 넘어서면서 내달 1일 외국인 무격리 입국을 위한 재개방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개방 전까지 집단 면역 달성을 위해 주민 54만 7천여 명 중 70%인 38만 3천여 명에 대해 한 차례 이상 백신을 접종할 예정입니다. 집단 면역을 형성하면 자국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들은 푸켓으로 입국한 뒤 격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푸켓 정부는 이와 함께 숙박시설 준비 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조희현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을 두고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방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을 무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인데요. 방역 조치가 대폭 완화되기는 하지만 코로나가 재확산하는 일이 없도록 긴장의 끈은 놓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